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요즘 같은 시장에서 포트폴리오에 뭘 담아야 하나 고민 정말 많으시죠? 뉴스를 틀면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미중 갈등, 세상이 정말 시끄럽습니다. 근데요, 바로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 역설적으로 어떤 섹터에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방위산업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미국 시장의 방산 ETF 3대장, ITA, PSPA, XAR을 아주 탈탈 털어서 비교해보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과연 어떤 강력한 무기를 장착해야 할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860억 달러.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00조 원입니다. 1,200조 원. 2025년에 미국이 오직 국방에만 쓰겠다고 책정한 예산이에요. 아니, 천문학적인 돈이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방산 기업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방산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돈 많고 또 가장 확실한 고객, 바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라는 점. 이보다 더 강력한 성장 동력이 또 있을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국방 예산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걸까요?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이고 중동의 긴장감도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까지. 사실상 전 세계가 신냉전 구도로 재편되면서 각 나라들이 너도 나도 무기고를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네이토 동맹국들까지 국방비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어서 록히드 마틴 같은 미국 기업들의 수주 잔고는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다고 해요.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지금 바로 방산 ETF로 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방산 섹터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 열기를 확인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ETF 3인방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속살을 들여다보면서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비교해 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수익률 게임의 승자인지 기간별로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나에게 딱 맞는 ETF는 무엇일지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혹시 모를 숨겨진 리스크까지 완벽하게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미국 방산 섹터의 대표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그 이름은 바로 ITA, PPA, 그리고 XAR. 이 셋은요, 겉으로 보기엔 모두 미국 방산이라는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플레이 스타일, 그러니까 투자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각 선수의 특징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세 ETF의 캐릭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먼저 ITA. 이 친구는 안정적인 캡틴입니다. 보잉, 록히드 마틴 같은 업계의 거인들, 즉 대장주들에게 집중 투자하는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반면에 PPA는 미래를 보는 스카우터에 가깝습니다. 혁신 기술을 가진 중견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XAR은 공평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선수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전략을 씁니다. 캐릭터가 이렇게 다르니까 당연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성적표도 천차만별이겠죠? 자, 그럼 이제 각 ETF의 엔진룸을 한번 열어보고 구체적인 스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요, 운용 전략, 덩치라고 할 수 있는 AUM, 보유 종목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비, 즉 운용 보수까지 우리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곧 수익률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표에 핵심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전략을 보시면 ITA와 PPA는 힘센 놈이 많이 먹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덩치 큰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는 거죠. 반면에 XAR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동일 가중 방식을 씁니다. 운용자산, 즉 AUM은 ITA가 95억 달러로 압도적인 1위예요. 덩치가 크다는 건 그만큼 거래가 활발해서 우리가 원할 때 사고팔기 편하다는 뜻이죠. 보유 종목 수는 PPA가 약 60개로 가장 많아서 좀 더 넓게 투자하는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운용 보수. XAR이 0.35%로 가장 저렴하고 PPA가 0.58%로 가장 비쌉니다. 이 0.2% 남짓한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무시 못할 수익률 차이를 만든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ITA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세요. 와,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의 끝판왕입니다. 보잉, RTX, 록히드 마틴 이 세 거인에게 펀드 자금의 거의 절반을 몰아줬습니다. 상위 5개 종목 비중이 전체의 55%나 돼요. 이건 뭐 사실상 이 대장주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들이 훨훨 날아오를 땐 수익률도 함께 폭발하겠지만 반대로 보잉에서 문제라도 한번 터지면 ETF 전체가 휘청거리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셈이죠. 자, 그런데 XAR은 어떠냐? 철학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전부 담지 않겠다는 거죠. 약 35개 종목에 거의 3%씩 아주 공평하게 비중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 하나가 좀 잘못돼도 펀드 전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잉이 좀 비틀거려도 다른 숨겨진 에이스들이 점수를 내주면서 팀의 성과를 방어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올라운드 플레이는 대장주 리스크를 피하고 섹터 전체의 성장을 고르게 누리고 싶은 투자자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흥미진진해 하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돈을 제일 잘 벌었을까요? 수익률 챔피언을 가려보겠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아주 흥미로운 점은 기간에 따라서 1위 자리가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각 ETF의 전략이 실제 성적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올해 성적표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들어 지금까지 단기 레이스의 승자는 단연 ITA입니다. 수익률이 무려 42.7%, XAR이나 PPA를 저만치 따돌렸죠. 아니 왜 그럴까요? 올해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는데 대형주에 거의 몰빵한 ITA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겁니다. 역시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땐 대장주가 가장 강력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네요. 이처럼 시장의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 단기 성과는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을 딱 1년으로만 늘려서 보면 와, 순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번엔 XAR이 40.8%로 깜짝 1위를 차지해요. 정말 드라마 같지 않나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대형주가 주목받기 전부터 알짜 중소형주들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강하게 성장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XAR의 공평한 전략이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보석 같은 종목들의 성과까지 모두 담아낸 결과인 셈이죠. 그렇다면 진짜 승부처인 장기 투자에서는 어떨까요? 3년, 5년, 아니 10년 이렇게 시간을 길게 놓고 보니까 정말 예상 밖의 선수가 최종 승자가 됩니다. 바로 PPA입니다. 단기 레이스에서는 사실 눈에 잘 띄지 않았는데 10년이라는 기나긴 마라톤에서 가장 꾸준하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PPA가 투자한 사이버 보안, 드론 같은 미래 기술 기업들이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과 상관없이 묵묵히 성장해 왔다는 거죠. 꾸준함이 결국 이긴다. 진정한 장기 투자의 승자는 PPA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그래서 나는 뭘 사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죠.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과 목표에 맞는 최적의 ETF? 지금부터 함께 골라보시죠. 그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안정적인 대장주를 선호하는가? 아니면 좀 위험하더라도 고성장을 추구하는 편인가? 그것도 아니면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우선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최종 선택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정성이 최고다. 나는 잘 모르는 기업은 싫고 무조건 1등 기업에 투자하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ITI입니다. 특히 언제든 마음 편하게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이 중요하다면 가장 덩치가 크고 이미 검증된 대장주에 집중하는 ITI가 정답이죠. ETF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마음 편한 선택지가 될 겁니다. 반대로 좀 위험해도 괜찮아. 나는 화끈한 수익률을 원해. 이런 성장 투자자라면 PPA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전통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드론, 사이버 보안 같은 미래 국방 기술의 잠재력에 투자하고 싶다면 PPA가 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10년 장기 수익률 1위라는 결과가 그 성장성을 이미 증명하고 있죠.
다만 가장 비싼 운용 보수와 높은 변동성은 이 달콤한 성장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몰빵은 너무 위험해 라고 생각하는 분산 투자자라면 정답은 XAR입니다. 특정 대기업 몇 개의 운명에 내 소중한 돈을 걸고 싶지 않고 방산 섹터 전체에 골고루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따라가고 싶다면 동일 가중 방식의 XAR이 완벽한 선택입니다. 운용 보수도 가장 저렴해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고요. 1년 수익률 1위에서 봤듯이 숨겨진 잠재력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음속으로 마음에 드는 ETF 하나씩 고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화려한 수익률 뒤에는 반드시 리스크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니죠. 특히 방산 섹터는 변동성이 꽤 크기 때문에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방산 ETF 투자에는 크게 4가지 핵심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섹터 집중 리스크. 말 그대로 방위산업이라는 한 산업에 몰빵하는 거라 이 산업이 흔들리면 내 포트폴리오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둘째, 평화 리스크. 좀 아이러니하죠? 세상에 갑자기 평화가 찾아오면 방산주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예산 리스크. 결국 정부 돈으로 먹고 사는 산업이라 정권이 바뀌거나 해서 국방 예산이 깎이면 실적에 바로 타격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ITA와 PPA는 여행 리스크도 있습니다. 보잉처럼 민간 항공기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경기가 나빠져서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면 함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리스크들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3단계 관리법을 제안합니다. 1단계, 비중 조절.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는 넘지 않도록 비중을 제한하세요. 2단계, 분할 매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몰빵하는 건 정말 금물입니다. 매달 적금 붓듯이 꾸준히 사모으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3단계, 뉴스 체크. 특히 매년 발표되는 미국 국방 예산안은 방산주의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이벤트니까 이건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길은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2025년 방산 섹터는 분명 핫했지만 그 뜨거움에 데이지 않으려면 반드시 긴 호흡으로 그리고 이 섹터가 가진 내재된 변동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단기 테마를 쫓는 투자가 아니라 이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끊임없이 터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은 우리 포트폴리오의 위협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방산 투자는 결국 이 질문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 설명이 그 답을 찾는 여정에 든든한 나침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